모두의 한자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한자 고사성어를 공부할 건데, 어, 당신은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이상적 여성상, 즉 이상적인 여성상에 이렇게 어떤 모델을 좀 표본을 해가지고서 여기에 우리 여성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시는 그런 여성상에 가까운지 한번 헤아려 보시라고 이런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유형을? 자, 첫 번째 유형은 이제 절세 미인이 등장하는, 즉 미인을 칭하는 그런 사자성어, 고사성어를 조금 제가 골라 봤습니다. 자, 첫 번째 경국지색이라는 용어가 고사성어가 나오죠.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이 공부를 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경국지색, 어떤 한 나라를 갖다가 위태롭게 할 정도의 미인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을 뜻하는 대표적인 고사성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말은 한서에 나오는 그런 말이죠. 이부인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한나라 때 그 한무제가 있어요. 한무제. 그래서 이 한무제를 모시고 있는 이 가수 중에 이 인년이라는 이제 자가 있었는데, 아주 이 사람이 음악적 재능이 풍부하고 아주 노래와 춤솜씨도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신곡을 만들거나 편곡을 해서 할 때마다 사람들을 아주 감동을 시키는데, 이때 이제 한무제의 이제 공연할 때마다 이런 한무제 아주 총애를 받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연영이죠. 그러한 그가 이제 황제 앞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했는데, 노래 내용이 뭐냐, 이런 거죠. 북방의 아름다운 여인, 가인이 있어서 절세로 단 한 사람이다. 한 번 돌아보면은 성을 기울게 하고, 또 두 번 돌아보면은 나라를 기울게 했다. 어찌 경성, 또는 경력, 경국을 모리오마는 가인, 아름다운 여인은 두 번 다시 얻기 어려우니, 이러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자, 한무제는 이러한 노래를 듣고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 세상에 그런 여인이 존재할 수 있을까? 다 이렇게 한탄하니까는 옆에 있던 한무제의 여동생이 이 이연년에게는 누이 동생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무제는 이런 자기 누이인 평양공자 그렇게 귀에 쓴 말로 속삭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래? 그래서 이제 무제는 이 이연년한테 누이 동생을 불러라 그랬죠. 그래서 딱 왔죠. 왔는데 아주 이 한무제가 볼 때는 그녀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뻤고 또 춤솜씨도 대단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무제는 그녀를 본 순간 완전히 마음이 사로잡히고 말았다라는 유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경국지색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네요. 그러니까 절세 미인의 대표적인 말, 경국지색. 자, 아래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월수화라는 말이 있네요. 다들 패자, 달월자, 북고를 숫자, 꽃화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 뭡니까? 달도 숨고, 그죠? 또 꽃도 북고를 하다. 그러니까 달과 이 꽃은 아주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그런 이 형용사적인 표현인데, 이렇게 달도 숨고 꽃도 북고를 할 정도로 여인이 그렇게 아름답다, 그런 그런 묘사, 그런 말이죠. 아마 요거는 좀 생소하게 아마 접했을 것 같아요. 패월수화. 자, 다 아래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어낙안. 이게 이제 가라앉을 침, 그죠? 또 성시로는 심시로도 쓰이죠. 그 다음에 고기, 물고기 어자고 떨어질 낙자에 기러기 안자가 되겠죠.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 역시 아주 미인을 뜻하는 그런 말이죠. 사실 이제 미인을 가리키는 말은 수도 없이 많죠. 이제 그 중에서도 아름다움에 취해서, 즉, 이 뜻은 그렇습니다. 물 위에서 놀던 물고기가 물 속으로 잠기고, 그죠? 또 하늘 높이 날고 있는 기러기가 비상을 잊었다가 땅에 떨어졌다. 왜 그럴까? 이 미인을 보고 그냥 뚝 떨어졌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과장법이 심한
그런 이거죠. 물고기가 요 올렸다가 미인을 보고 푹 날아가던 기러기가 미인을 보고 떨어졌다. 엄청나게 그 미인을 갖다가 아주 표현한 그런 나간 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역사 공부할 때 뭐 중국의 뭐 4대 미인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하죠. 중국의 4대 미인을 갖다가 우리가 뭘로 배웠을까요? 뭐 월나라 때 그 뭐 5월 오너라 월나라 해서 그 서시라는 미인이 있죠. 미인기를 썼다. 그래서 오나라를 멸망하겠다. 그리고 한나라 때는 흉노가 하도 잘 쳐들어와서 이렇게 기분 맞춰주려고 흉나라한테 또 이렇게 보낸 여인이 있죠. 왕소군. 그리고 또 뭐 삼국지에 나오는 여포의 때 여포와 동탁을 이간시켰던 초손이라는 여인. 그리고 또 당나라의 그 유명한 또 미인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양귀비. 뭐 이렇게 해서 뭐 4대 미인, 중국의 4대 미인 이게 통칭하는데 이것은 딱 정해진 건 아니죠. 그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세 미인이냐 한번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자, 하지만 또 운명, 역시 이 미인의 운명은 어떻게 돼요? 홍안, 박명, 아주 미인, 홍안이죠. 홍안. 즉 미인은 어떻게 됩니까? 박명, 아주 박복한 운명을 가진다. 즉 미인은 팔자가 사납다 이렇게 또 우리가 표현하죠. 가인, 박명, 아름다울 가짜 사람 있죠. 아름다운 여인은 또 뭡니까? 팔자가 사납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그런 사자성어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팔자가 사날 정도로 이쁘면은 내가 볼 때는 차라리 못생긴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평범하게 생기는 게. 그죠? 물론 여성은 아름다워야 되겠지만 너무 아름다우면 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진짜.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여인은 성장하게 되면은 남자와 결혼을 하게 돼 있죠. 이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인 것이 워낙에 강한 나라가 돼서 여자의 운명은 그야말로 성리학적인 그런 어떤 그 영향에 의해서 많이 속박당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았다, 가련하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삼종지도란 말 들어보셨죠? 세 가지를 따라야 된다. 즉 여자는 태어날 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즉 효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을 또 따라야 되죠. 그리고 또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또 아들을 또 이렇게 또 따라야 된다. 그래서 삼종지도라는 말이 있고요. 또 여필종부라는 말도 있죠. 여자는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꼭 필연적으로 남편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 가부장적 제도가 더 심했던 때가 조선시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삼종지도와 여필종부로 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자들의 삶은 매우 슬픔, 또 슬퍼도 울지도 못하고, 그죠? 어떤 그런 가슴속에 커 있는 그런 비련한 여인의 모습을 그린 그런 문학 작품 또는 그런 또 여러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현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는 이렇게 여성의 삶이 상당히 한많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 그냥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상적인 여성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해 봅니다. 현모양처라는 말이 있네요, 그죠? 현명한 어머니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처. 글자 그대로 뭐 현모양처 그러면 대표적인 그 여인 우리 누구를 꼽죠? 우리 교과서에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신사임당을 많이 꼽더라고요. 현모양처. 뭐 신사임당 말고도 뭐 많겠지만은 그 대표적인 그런 분. 자, 또 정절지녀. 즉 이건 무슨 뜻이죠? 이것은 절개를 지킨다. 즉 남편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식을 위해서 또 집안을 위해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여인. 그래서 열려문 이런 것도 이렇게 뭐 만들어서 상도 주고 뭐 이런 조선시대 때 그걸 오히려 또 장려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이 개가를 한다거나 개가를 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은 정부에서 나라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았죠. 매우 안 좋은 그런 관습을 만들어 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성에 대한 그 모델 한번 봤어요. 결국은
결혼을 잘해서 남편과 함께 금술지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금술은 뭐예요? 뭐 검은고금, 뭐 또 비파슬 해서 부부 사이가 매우 좋은 거죠. 이렇게 부부 사이가 매우 좋으면서 평범하면서도 현모양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집안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우리 조선에서 요구하는 그런 여성상이 아니었는가. 자, 이런 여성상과 현대 우리를 살아가는 여성의 어떤 간극과 어떤 괴리가 있는지 한번 서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오늘은 그냥 한번 여성에 대한 그러한 고사성어를 한번 모아서 나는 이 네 가지 모델 중에 어떠한 쪽으로 나는 살아갈 해당되는 여인인가, 어떠한 쪽으로 추구하는 그런 여성상으로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생각을 가지는 것도 뭐 그냥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두의 한자 김범석이었습니다.